동양 철학 에세이, 맹자, 육아의 파수꾼, 군자의 본성과 소인의 본성. 맹자가 살던 시대에는 노예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맹자가 본성이 착하다고 한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보편적인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중 어떤 계층의 강조점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맹자가 착하다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분명히 남에게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사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말 가운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보입니다. 입이 단맛을, 눈이 아름다운 빛깔을, 귀가 밝은 소리를, 코가 향기를 좋아하고 팔다리가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본성이긴 하다. 하지만 그 속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맹자는 감각적, 생리적인 것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군자에 한정 짓고 있습니다. 맹자가 부정적, 감각적, 생리적 본성이란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같은 것입니다. 배고픔을 의지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맹자가 말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배고픔으로 느끼는 것 자체는 내 의지 밖에 있다는 것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성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군자입니다. 따라서 군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본성으로 보기도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맹자는 그런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군자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의 예지입니다. 인의 예지는 감각이나 생리적 욕구가 아닌 마음속의 도덕 의지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감각 기관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소인이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옳은 방향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군자이며 감각 기관은 천한 것이고 마음은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인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있을 때는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만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어지면 마음도 변하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이와 달리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을 때도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즉 소인은 자기 밖의 변화에 따라 안이 달라지는 사람이지만 군자는 밖의 변화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군자를 선비, 대인이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그러면 맹자가 말하는 군자, 선비, 대인은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맹자는 소인과 대인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여러 공인들이 만든 물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그 모두를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에 지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했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온 세상에 통하는 원칙이다. 대인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을 다스리고 그 대가로 남이 생산한 식량을 먹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몸고생을 하면서 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맹자가 본 본성이 착한 사람은 사실상 통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통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자는 현실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지배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선의 요소를 완전히 발휘하여 현실의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자의 주장에는 지배계층의 입장에 선 군자, 대인, 선비의 교화에 의해 세상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가 보입니다. 실제로 주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배층을 군자라고 불렀으며 피지배층은 소인 또는 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의 혼란은 신분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분 질서의 변화는 지배 계층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지배 계층에서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화를 통해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난 계층도 많아졌으며 이들을 일반 백성과 구별하여 소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함으로써 소인과 민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피지배계층인 소인과 민에게 지배계층인 군자, 대인, 선비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 근거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점이 육아가 민중 중심의 묵가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에는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 외에 다른 가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맹자의 주장이 후대 정권 담당자들에 의해 지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상 지배 집단은 언제나 피지배 집단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며 따라서 피지배 집단을 교화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맹자 사상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당시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피지배 계층인 민중도 그러한 변화 속에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맹자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는 노동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었던 민중에게도 인간의 본질인 선의 요소가 들어있음을 인정하여 민중을 도덕적 실현이 가능한 범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비록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의 의미이긴 하지만 민중을 주체적 인간으로 파악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맹자는 군자, 대인, 선비에게 통치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도덕 실천을 통한 자아의 완성이라는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정치 사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중을 위해 지배계층에 더 많은 양보를 확보해 내려 했습니다. 셋째, 맹자가 살았던 때는 전국 시대 중기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주나라 왕실이 유명무실해졌고 그 틈을 타서 힘을 길러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제후들이 큰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그들 가운데 몇몇에게 천하 통일의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길러서 통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맹자의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이런 것이 모두 이익 추구에서 오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생리적 본성을 중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배 집단 혹은 지배 집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육아의 파수꾼. 맹자가 살던 시기의 육아는 어떤 계층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주 아니면 목적을 따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맹자의 비판의식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 사상의 유입에 대응하는 척사위정 논리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육아이론은 지배 집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맹자는 전통 질서와 신분제를 부정하는 민중 중심의 이론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맹자가 배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 사상입니다. 하나는 양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내 몸의 털 한 가닥을 뽑으면 온 세상이 잘 된다고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보이듯 양주의 사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였습니다. 남으로부터 빼앗지도 않지만 결코 남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겠다는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주의 사상은 노장 계열의 사유 체계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는 언제나 지배 집단의 강압에 희생당하기만 하는 피지배 집단의 소극적인 저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일반인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이 봉건적 질서의 붕괴에서 왔다고 보는 육아가 피지배 집단의 개성을 논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양주의 사상을 큰 적으로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맹자는 양주의 사상을 따르면 결국 자기 임금을 부정하게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격 대상은 묵자였습니다. 묵자는 지배 집단을 향해 피지배 집단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외쳤습니다. 게다가 주장만으로 그치지 않고 집단을 통한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맹자는 묵자의 무차별한 사랑은 자기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째 배격 대상은 허행으로 대표되는 농가였습니다. 그들은 지배계급이 노동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면서 임금도 백성과 함께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맹자는 그들이 농사를 직접 짓기는 하지만 모자나 솥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식과 바꿔 구입한다는 데 착안하여 지배 집단도 분업의 논리에 따라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상들은 모두 지배 집단을 분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맹자 사상의 또 다른 모습인 보수적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